중국 허난성의 성도에서 11일 사복 입은 보안군이 예금 동결에 항의하는 은행 고객들을 공격했다. 중국은 다시 코로나로 대격변을 겪으면서 봉쇄 조치를 하는 등 현재 중국 내 불평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 중부 허난성 내 4개의 중소은행이 갑작스런 온라인 인출과 이체를 중단하여 지금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 은행 고객들은 은행 앞에 직접 나타나 내 돈을 돌려달라며 요구했으나 사복 입은 보안군이 예금 동결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은 폭력과 동영상들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농촌은행은 2022년 올해 4월부터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핑계를 대며 거짓말로 예금 지급을 미루게 됩니다. 알고 보니 허난 신재부그룹의 실소유주가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예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중국 당국은 금융사기 조사한다며 자금 동결시켜버리고 인출을 전부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 피해 인원이 40만 명이었죠. 왜 이런 피해가 많이 생겼냐? 농촌은행은 연 10%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와중 은행 소유주는 외국 국적 꺾고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5월 소규모로 시위도 하였으나 허난성 당국은 코로나 방지 명목으로 모임에 제한을 걸어 경찰로 진압을 시키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이 됩니다.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오전 정저우의 중국인민은행 지점 앞에서 평화롭게 현수막을 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인원은 무려 2,000명에서 3,000명 가량이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사복 입은 보안 요원들이 피해자들의 코로나 건강 코드를 조작해 격리시키고 폭력으로 진압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 있었던 피해자들 중 많은 그들이 갱단인지 사복경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으며 우리들을 발로 차고 구타를 했다. 일부는 눈과 얼굴을 크게 다쳤다. 피해자들은 법적 예금을 되찾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위를 했으며 경찰들은 우리를 모두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 중에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가 있었다.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와 누구든지 끌고 갔다. 노약자도 임산부도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강제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웨이보와 SNS 등 커지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당산 폭력 사건과 유사하다. 가장 큰 갱단은 그들 자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네티즌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이 여전히 안전합니까? 라는 발언으로 이제 중국인들은 공포로 인하여 더 이상 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금을 빼고 있어 중국 내부와 외신에서는 이는 대규모 뱅크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평가되며 최악의 경우 금융위기로 확산이 될 수 있다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기업과 정부의 유착에 따른 부패 사례로 보여지며 이러한 문제는 중국의 중소은행의 현실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부실 대출. 17년부터 중국의 중소은행의 무수익 여신 NPL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대형은행의 2배 수준이었죠. 두 번째로서는 취약한 지배구조. 지방정부와 현지 기업 간의 유착으로 인하여 은행 경영이 불투명한 게 가장 큰 부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구채 발행 급증. 부적용 유동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은행들이 실적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등 채무 상환에 실패할 위험도 높다고 볼 수 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중소은행의 뱅크런이 계속되는 가운데 화이트 스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잠재적인 부패와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을 포함해 중국 금융 시스템에 보다 체계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 채권 35조 5천억 가량의 채권이 매각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